안녕하세요. 사업하는 동네 형 있어버립니다. 오늘 약간 특이한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요. 우리 맨날 이커머스 얘기했잖아요. 뭐 어떻게 사서 어떻게 팔아야 되나 이런 얘기 했는데 약간 환기 한번 하고 합시다. 샤넬백 혹은 롤렉스 시계, 이게 좀 난리예요. 뭐 롤렉스 매장 가면은 공기만 판다 그러죠. 시계가 한 점도 없대. 뭐 샤넬백은 뭐 얼마 전에도 샤넬이 뭐 내일부터 가격 인상한다 그러니까 뭐 밖에 막 줄 서 있죠. 이게 사실 샤넬백은 뭐 싼 게 5, 600만 원에서 뭐 1000만 원씩 해요. 그리고 롤렉스는 보통 1000만 원에서 뭐 2000만 원씩 해요. 엄청나게 비싼 제품들이어서 나랑은 상관이 없을 것 같다. 그래서 뒤로 가기 누른 당신 계속 보고 있으면 상관이 있다는 걸 제가 알려드릴게요. 최근에 인터넷에서 커뮤니티 제가 가는 데서 이런 질문을 봤어요. 성과급을 받았는데 아내가 샤넬백을 사달라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가 이제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한 줄 쫙! 그냥 사주세요. 샤넬백을 사시는 게 건강에 이롭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샤넬백 중에 이제 이런 걸 제외하시면 돼요. 잎백이라고 하거든요. 시즌백. 요거는 정말 리치한 그 언니들을 위한 거니까 빼고, 대표적인 게 이제 빈티지 2.5라는 게 있어요. 뻔한 샤넬백이에요. 이렇게 생겨가지고 가운데 찍 있고 이제 로고백이 있는 형태가 있는데 뭐 둘 다 이제 해당이 되는데, 제가 이제 그 한참 파리를 출장을 왔다 갔다 많이 하면서 이거라도 구매 대행 해줘가지고 비행기값 만들어 보자 하던 2014년에는 제가 이제 갖고 있거든요. 당시에 이제 라파이트 가격은 얼마였고 뭐 국내 가격은 얼마였지 뭐 알고 있는데, 빈티지 2.5 숄더백이 미디엄 사이즈가 2014년 기준 680만 원이었어요. 재질은 카프스킨이고 기본 색상은 블랙이었는데, 이게 이제 유럽 가격은 3,450유로, 465만 원이네요. 유럽은 한 465만 원이었고 한국은 680만 원이었으니까 유럽이 확실히 싸긴 쌌죠. 그래서 저는 이거를 산 다음에 텍스 리펀드 정도 받은 거, 텍스 리펀드면은 뭐 글로벌 블루 이런 거 하면 11% 해주거든요. 한 50만 원 생겨. 이거 제가 용돈하고, 그 다음에 이제 450만 원이니까 이거 신고하고 나면은 한 20% 붙어요. 그러면은 대충 뭐 20몇 프로 붙어갖고 500만 원 되거든요. 그러면 고객님이 500몇만 원에 이렇게 550만 원 드리고, 그 고객은 680만 원이니까 한 100만 원 좀 싸게 사고, 저는 한 50만 원 알바비 하고. 그 2014년에 제가 만약에 그 클래식 미디움, 요즘은 이게 빈티지 라지로 바뀌었다고 해요. 얘네가 사이즈 장난질을 좀 쳤는데, 이 680만 원짜리를 샀으면 지금 당근마켓에서 이게 보니까 한 400에서 450에 팔 수가 있는 거예요. 뭐 대충 보자고 하면은 7년 썼다고 하지만 그냥 5년 정도 계산하면 한 230만 원밖에 상각이 안 되는 거예요. 5년 사용하는데 230만 원이 상각이 된다. 그러면은 1년에 46만 원, 한 달이면은 38,000원. 한 달에 38,000원 쓰면서 이 정도로 생색내는 선물하기가 쉽지 않아요. 한 달에 38,000원, 바디 프렌드도 못 들여놔 집에다가. 그러니까 샤넬백 하나 사가지고 그 느낌, 물론 이게 5년은 잘 안 가는 느낌이 있지만 그래도 5년 정도 생색낼 수 있어. 요 느낌이 나쁘지 않다. 어떤 개념이냐면, 모든 소비는 구매 가격과 리세일 가격을 빼면 그 안에 정말로 비용으로 나간 그 스펜딩, 이걸 계산해서, 이 소비 비용을 계산해서 하는 합리적인 소비를 해야 된다. 이게 명품이고 굉장히 플렉스를 한 것 같은데 알고 보면 합리적인 소비인 그런 꿀템들이 있다. 이게 어떤 논리냐면, 자동차 리스에 보시면 구매 가격, 잔존 가치, 나머지 금액을 리스 비용으로 해서 뭐 36개월, 48개월, 60개월 이렇게 해서 산출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항상 집 앞에 보면 붙어 있잖아요. 벤츠 E클래스 월 58만 원부터 뭐 이런 거, 이렇게 같은 방식으로 산출하는 방식이에요. 월 사용료를 산출하는 거죠. 구매 가격 마이너스 잔존 가치, 그러면 스펜딩이 나온다. 자, 샤넬백은 봤는데 나 여자친구 없어갖고 샤넬백 관심이 없어. 잠깐, 여자친구한테 사주면 리세일 밸류가 제로가 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샤넬백은 누구한테만 사준다? 잡은 물고기만 사주는 거다. 여자친구한테는 샤넬 지갑까지 하는 걸로 합시다. 우리가 결정하고 갑시다. 여친한테는 지갑까지, 아내한테는 백이 가능하다. 굉장히 쓸데없는 걸 정하고 가는 것 같은데, 일단 우리는 항상 잔존 가치를 회수할 수 있냐 없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자, 롤렉스 봅시다. 제가 이제 언젠가 저도 이제 하나 샀어요. 저는 이게 리세일 밸류가 높아서 산 게 아니라 뭐 이렇게 보여드릴 수가 있는 것 같은데, 녹색을 좋아해가지고 이 시계를 보고 꽂혀가지고 샀는데, 이 당시에는 지금보다는 조금 쉽게 구할 수가 있었어요. 이것도 한 2014년쯤에 산 것 같은데, 그때 이제 한 1000만 원 정도를 했어요. 저도 사실
되게 비싼 시계라고 생각을 했고, 이게 이제 2020년 하반기에, 작년이죠. 이제 더 이상 이 그린 베젤이 그러니까 그린 안쪽에 베젤이 없어지고 블랙으로 뭐 일명 스타벅스 에디션이라고 한다고 해요. 이렇게 바뀌어가지고 제 시계는 이제 구형이 되는구나 라고 했는데, 이게 프리미엄이 1,000만 원 이상 붙는 이상한 시계가 됐어요. 물론 새 제품 기준입니다. 이게 정가가 얼마인지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제가 2014년 구매할 때는 990만 원인가 그랬어요. 그러니까 요즘 제가 농담으로 이제 어떤 시계업자가 그거 한 300을 더 얹어드릴 테니까 파세요 뭐 이러면서 한 1200, 300 준다고, 이런 거 같은 경우에 저 되게 신기하고 황당했는데, 7년 동안 시계를 쓰면서 상가격이 제로가 되어 있는 상태인 거죠. 저는 이거를 뭐 팔아가지고 뭐 1200만 원, 1300만 원 받을 생각은 없지만, 어쨌든 뭐 기분은 좋은 거잖아요. 팔면은 내가 그때는 1000만 원을 그대로 돌려받는구나. 제가 오늘 왜 명품에 대해서 얘기를 했냐면, 명품을 예로 들기는 했지만 100% 소모돼서 없어지는 제품이 아니면, 예를 들면 우리가 일할 때 쓰는 노트북 혹은 책상, 뭐 의자, 다 마찬가지예요. 구매 가격과 리세일 밸류, 요거를 예상해서 소비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예를 들면 저는 3년 전에 CD즈에서 목받침이 없는 의자를 샀어요. 그걸 한 15만 원 주고 샀고요. 수십 개 샀는데 최근에 2만 원씩, 아니 만 원씩에 판매를 했어. 근데 제가 리세일 밸류를 전혀 생각하지 못한 구매를 한 거죠. 저는 목받침이 없는 게 디자인이 예쁘다라고 해서 샀는데, 목받침이 있는 의자를 사면 10,000원 정도 더 비싸거든요. 리세일 밸류는 3만 원 이상 차이 나. 목받침 있는 의자는 뭐 판매 가격이 4만 원이래. 이러면 어떤 구매를 해야 될까요? 무조건 목받침 있는 거 사셔야죠. 시장에서 어떤 게 많이 팔리는가요? 시장에서 어떤 게 리세일 밸류가 높은지를 고려해서 구매를 하시는 습관, 이런 게 자금 운용에 있어서 굉장히 유의미하다. 롤렉스 말고 최근에 구매하시거나 투자하신 그런 소비재가 있을까요? 아이폰이요. 아이폰 12 프로 쓰고 있는데, 저는 이제 항상 발매일날 사는데 그날이 제일 싼 날이에요. 발매일날 사서 다음 발매일에 팔면 리세일 밸류가 제일 높아. 그 한 달 사이에 이게 많이 떨어지거든요. 신제품이 나오고. 그래서 이거를 사자마자 팔아야 돼, 일주일 내로. 그러면 가장 많은 가치를 받을 수 있다. 제가 그래서 발매일날 핸드폰을 사는 건 무슨 플렉스가 아니고 그게 절약이에요.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이런 리세일 밸류가 압도적으로 높은 상품이 뭐가 있을까요? 그렇죠, 부동산입니다. 부동산은 가치가 계속 희소하게 남아있잖아요. 그래서 리세일 밸류가 떨어지지 않고 올라가는 이상한 상품이에요. 임대료, 뭐 창고가 됐던 사무실이 됐던, 이게 내가 1년에 임대료를 한 5천만 원 내고 있다 라고 하면, 금리를 역산해 보면 한 15억, 3%로 계산해 보면 15, 16억쯤 내가 건물을 사서 이자 비용을 감당해도 비슷하겠구나, 뭐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녹지 않는다. 재화는 희소했을 때 가치가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갑자기 부동산 얘기로 넘어갔지만, 그럼 부동산 사겠다고 하시는 분이 생길까봐, 땅은 모든 땅이 희소하지 않고요. 사람들이 많이 몰리는 땅만 희소합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서울 시내 역세권 사무실, 대로변 부동산, 혹은 중공업 지역의 지식산업센터, 중공업 지역 대표적으로 성동구, 영등포구, 구로구 있습니다. 뭐 이런 거 참고하시고요. 갑자기 부동산 좀 얘기를 했는데, 돈을 쓴다는 거는 구매 가격이 돈을 쓴다, 이거 완전 소비자적인 마인드고, 구매 가격과 리세일 밸류의 차익을 우리가 쓴다, 이렇게 항상 생각하시는 습관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게 자동차든 뭐 부동산이든 뭐 시계든 뭐 아이폰이든. 그래서 갤럭시보다 아이폰이 훨씬 싼 겁니다. 얘가 리세일 밸류가 훨씬 잘 나오거든요. 그런 걸 참고해 두시면 좋겠고요. 여기까지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